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천대학교 홍상민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한국체육학회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미래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취업과 연관해서 체육 전공자로서 반드시 취득해야 할 그러한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격증이 있어야 또 관련된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또 관련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께 오늘 이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03인의 어떤 특강들이 존재하지만 아마 이제 그 각 직업에 관련된 역할들을 소개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어떻게 어떤 그런 그 어 연도에 따라 즉 그 학년에 따라서 따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빨리빨리 핵심적인 내용 짚어가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김천대학교 아까 소개시켜 드렸듯이 생활체육학과 학과장으로 또 스포츠학과 또 조교수로서 같이 겸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학부 혹은 대학원에서 다양한 여러 자격증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 먼저 체육 관련 국가 자격증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공인 자격증의 개념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의 종류가 있지만은 국가기술 자격증, 또 국가 전문 자격증, 뭐 민간 자격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저희 그 스포츠 지도사 관련 자격증은 이 국가 전문 자격증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또 이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를 좀 한번 짚어보면요. 이 면허증은 이제 법적인 강력성을 갖는다. 즉 의사 면허증과 같이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꼭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다, 뭐 보디빌딩 자격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꼭 그 자격증이 없더라도 보디빌딩을 지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각 그 민간 자격증도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도 이 국가의 공인을 받고 그다음에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국가 공인 자격증은 생활체육 지도사, 또 전문 스포츠 지도사, 또 노인과 유소년, 또 장애인 그 스포츠 지도사를 또 건강운동관리사까지를 우리가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러한 자격증들이 우측에 보면요. 자, 1급 전문, 2급 전문, 검은사, 1급 생활스포츠도사, 2급 생활스포츠사, 유소년 노인,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격 발급 기관은 이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을 하게 되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해서 이런 그 자격 검정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필기 검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데 과목마다 만점에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이 60% 이상 득점이 됐을 때 필기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기는 구술 검정은요. 자,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 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회의원, 태권도 농구 국회의원에서 하고요. 그래서 실기와 구술을 같이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합격 기준은 각각 총점 70% 이상이 돼야 되고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연수를 받게 되는데요. 지역별로 그 지정 대학이 있습니다. 그 지정 대학 연수원에서 자격 종목에 따라서 연수를 받으시면 되고요. 어, 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자격 검정별 연수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연수 기간에서 연수를 받으시면 되고요. 또 이 자격 검정별 검정 종목을 보게 되면은 전문 스포츠 지도사는 55 종목이 해당이 되고요. 뭐 검도 골프도 시작해서 하키 핸드볼까지 있게 되고 또 생활 스포츠 지도사는 57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34 종목, 그다음에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60 종목, 노인 스포츠 지도사 58 종목이 그 포진에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 그런 자격증 그 검정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유소년 때라든가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선생활 했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그 해당되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기술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종목의 그런 시험을 보면 되겠지만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그러한 자격은요 바로 이 보디빌딩입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은 꼭 보디빌더만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또 다양한 트레이닝 방법들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뭐 생리학적인, 역학적인, 영양학적인 이러한 지식들을 익게 되면은 뭐 보디빌더 같은 그런 몸이 아니더라도 시험 보는데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레이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 다른 종목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자격에서도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슬리트 트레이너라고 하는 AT 자격에서도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검은사나 또 운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본적인 트레이너 자격이, 즉 기본적인 지식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육 지도자 위시 자격 1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그다음에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있는데요. 1급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2급 생활 스포츠사는 2학년 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3학년이든 4학년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1학년, 2학년의 어떤 기준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학년 때 응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즉 4년 과정 중에서 그렇게 의미를 좀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급을 먼저 생활 스포츠를 따고 나면은 유소년이라든가 노인 스포츠 도사는 이제 추가 취직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소년과 노인 스포츠사 중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3학년 때 응시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급 장애인 스포츠사와 또 2급 장애인 스포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급을 먼저 3학년 때 응시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사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졸업 예정자를 포함을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4학년 때 응시가 가능하고요.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좀 해박한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 실습 또 그런 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4학년쯤 돼서 여러 학부에서 배웠던 과목들을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응시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급 전문 스포츠 도사입니다. 2급 전문 스포츠 도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의 팀 혹은 뭐 프로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의 감독이나 코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은 이 4학년 때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수 경력이 오랜 시간 동안에 4년 이상의 어떤 선수 경력이 있으면은 학부 중에서도 이 전문 스포츠도를 딸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학년 때, 그렇죠? 총 4년에 대한 체육과 관련된 전공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2급 전문 스포츠도사를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준비인데요. 자,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및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총 7과목 중에 5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역학, 교육학, 윤리, 체육사 중에서 5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생리학과 그다음에 역학이 좀 어렵다고 해서 좀 제하고 나머지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생리학과 역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체육학의 한 영역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너무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게 여러분들의 또 미래, 또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유소년과 노인, 또 장애인 스포츠 도사 같은 경우에는 자, 필수는 한 과목이에요. 자, 유소년은 유아체육론, 노인은 노인체육론, 장애인은 특수체육론을 필수로 보게 되고 나머지 7과목 중에서 4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면 됩니다. 자,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모든 8과목이 필수가 되고요.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병의원이라든가 스포츠 클리닉, 또 공공기관, 프로구단 등에서 이제 선수들의 어떤 뭐 재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어떤 건강 증진과 또 건강 유지를 위해서 또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이런 운동을 매개로 해서 처방하고 치료를 하는 그러한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뭐 국민체력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검은사들이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그 보건소에도 마찬가지로 검은사들이 취업을 해서 자기 본인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사는 이제 좀 해박한 이론적인 지식과 또 그런 실습 또 실기 능력들이 좀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4학년 때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1학년부터 차근차근 검은사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4학년 때 가서 급작스럽게 내가 검은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많은 프레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자, 다음은 이제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그 건강운동관리사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자격입니다. 자, 카셉이라고 하는 대한운동사협회에서 자격 검정을 시행하고 있고요. 자, 좀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학생이 방학 기간 동안 연수를 해요. 방학 기간 동안 연수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좋고, 이 또한 어느 정도의 그 전공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3학년에 취득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즉, 대한운동사협회 카셉에서 3학년 때 운동사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4학년 때 검은사를 가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T는 애슬릿 트레이너를 얘기를 하고요. 이 선수들의 트레이닝과 또 선수들의 재활, 그런 그 전문가로서 취업에 어, 그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카타와 알카타, 한국 선수 트레이너협회, 대한 선수 트레이너협회가 있는데요. 이 아이카타 같은 경우가 좀 더 이 교육적으로 좀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아이카타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알카타는 좀 현장 중심, 또 실습 중심의 이러한 그 자격을 부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프로구단 선수 트레이너 취업 시 요구가 되기 때문에 3학년 때 아이카타에서 자격 취득하면서 공부하고 4학년 때 알카타에서 또 자격을 취득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민간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카르페라는 단체도 있고, 또 ACSM, 또 NSCA, NASM, 또 KCA, 뭐 SFMA, 뭐 여러 다양한 민간 자격증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학년의 구분 없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 세미나라든가 수료 과정이나 설티 과정 같은 것들, 작은 것들이라도 많이 참여해서 많은 스펙들을 좀 쌓기를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학년별 자격 취득 가이드를 좀 보면요. 자, 2학년 때는 생활스포츠사 2급을 적극적으로 좀그 취득을 해야 되고, 자, 이때 아까 제가 권장드렸던 본인의 해당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보디빌딩 자격을 취득하는 거를 적극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 보디빌딩 자격증이 나중에는 에이트라던가 뭐 건운사 또이 카셉 자격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디빌딩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3학년에 가서는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이라던가 노인. 자, 전문 스포츠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자, 3학년에 가서 본인 선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노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그 취득하면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추가 취득으로요. 자, 그다음에 대한운동사협회, 또 한국선수들 트레이너협회, 대한체력코치협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민간 자격증에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학년에 가서는 자, 그 건운사, 그렇죠? 건운사, 대한 건강운동관리사, 또 대한선수 트레이너협회에 도전을 하시게 되면은 운동사로 가느냐, 그러니까 운동 처방을 전공하느냐, AT를 전공하느냐, 양쪽 갈래길로 좀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졸업 이후에 본인의 어떤 관심사라던가 또 역량 개발을 위해서 졸업 이후에 이제 1급에 도전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취업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승진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또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 나갈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업과 관련해서 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이러한 그 취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또 이러한 그런 국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규직화로 전환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양질의 어떤 일자리 취업을 위해서는 이 국가 자격이 굉장히 요구되어져 있고요.
또 이 그 복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인 복지라든가 또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도 이 운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러한 전문가를 요구를 하는데 그러한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이러한 국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이제 취업이 되냐 안 되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꼭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몇몇 프로 구단이라든가 민간 기업은 이 특정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알카타를 조금 선호를 하고 있는 경향도 보이기 때문에 알카타를 3학년 때 취득하고 알카타를 4학년 때 취득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AT 쪽에서 국내에서는 어느 그 곳에 가더라도 충분히 명함을 내밀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노인 그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있죠. 노인에 관련된 그러한 직업군 또 저희가 이제 체육이 전공이다 보니까 노인들에게 운동을 처방하고 노인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질환 예방을 위해서 또 치료를 위해서 어떠한 운동을 매개로 하는 그런 전문가가 된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간단한 특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이러한 자격증 취득이 또 좋은 취업과 연관되기를 제가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체육학 또 체육 스포츠 전공 학생들 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그 취업이 되기를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